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정치 유튜브계 아이돌 김명윤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 차담. 네. 밥맛 떨어질까봐 밥은 안 먹고. 그러니까요. 밥맛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차담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봤어요? 뭐 DJ 때 빼고는 뭐 이제 역대 대통령과 야당의 만남에서 항상 빈손으로 끝났다는 건 그런데 더더군다나 정가사범 찍고 이제 7개 사건에서 10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 확정자와의 만남이다 보니까 당연히 빈손으로 끝날 것이다. 그렇지. 만나준 게 어딘데?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그냥 들어줄게. 말해봐, 들어줄게. 그러나 법대로 말만 하겠어요. 법대로 이런 거니까 그냥 빈손으로 끝났는데 뭐 700한 20일 만에 만났죠. 그리고 130분 동안의 내용, 그다음에 또 장장 A4 용지 그 A4 용지로 28장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도 정신 나간 놈이야. 쫄았어. 보여주기용. 그게 그러니까 지가 그래놓고선 무슨 그 쥐 끝난 다음에 무슨 빈손이다 어쩌다 지가 그따위로 행동을 해놓고 진솔하게 대통령한테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게 뭘 쓰고 읽으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심리 쪽에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자기가 강한 사람은 강자한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하게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 봤을 때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딸들에게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막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만 한 나 건데. 이것도 얘기했다 저것도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조졌어 막 이런 느낌으로 개딸 커뮤니 보니까 제명파파 뭐 대통령이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대통령 앞에 앉혀두고 이제 너 내 얘기 들어 읽었잖아요. 그게 이제 커뮤니에는 젠파파 대통령감이다 뭐 난리가 났던데 정신 승리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줄줄줄 하고 끝났다. 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국민 공감이 조금 필요한 부분 이미 조금 형성은 되어 있어요. 25만 원. 이재명이 주로 지금 밀고 있는 25만 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어느 정도 났다. 그것을 조금 자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이제 뭔 말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고개만 계속 끄덕인 거예요. 28장 읽어갈 동안에. 한 15분에서 20분 읽었다더라고요. 저거 예의가 없는 거야. 누구하고 담화하면서 자기 혼자 15분을 뭘 읽고 앉았다는 게 방송도 아니고 약간 예의가 없는 거야 저거. 중국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예전에 그 리짜이밍이 거기 중국 대사 갔을 때도 A4 용지 줄줄이 읽었잖아요. 그거랑 뭐 똑같은 거다 보면 되는데 별 기대는 안 했다. 그러나 굳이 왜라는 이야기 720일 동안 8번의 이재명의 요청에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타이밍에 어쩔 수 없었나 왜 굴복하냐 이러면서 이제 보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북스러웠다. 얻어갈 거 없는데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들리는 여의도 정가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예스맨, 좋게 표현하면 예스맨, 나쁘게 표현하면 씹상시 같은 이제 옳은 소리가 아니라 왜곡된 좋은 표현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간신배들만 들거리나.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자기 쪽에 좋은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윤석열을 지지를 하고 정권 그럼요. 교체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은 아닌 건 아니고 좋은 건 맞고 그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닫혀 있지 않냐 걱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재명은 바로 나와서 130분 대화하고 바로 나와서 뒤통수 갈겼습니다. 답답하고 아쉬웠다. 비공개 때 비공개를 전환을 했어요. 이게 28장 쫙 20분 동안 읽고 그동안 이재명 대표께서
해 오셨던 말들을 이야기할 줄 알고 있었다 라면서 이제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에는 85분 동안 85%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한 15분 동안은 지가 100% 얘기했으니까 나머지는 85% 윤석열 대통령 얘기해야지. 근데 이거를 또 왜곡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85%를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은 설명을 주로 했다라고 그렇겠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현안을. 이야기를 하는 부분 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측의 이야기들 특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이 안 설명을 된다. 해야지, 그럼. 차등적인 지원도 사실 국채 발행으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든데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래 세대 그냥 내 자식 세대의 주머니에서 일단 돈 빼오고 니들이 갚아 하는 거잖아요. 공중 세우고 연재 보증 세우고 돈 빼오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에 분명히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걔들 몰라. 모르더라고요. 경제 몰라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거거든요. 중학교 이게 지금 그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전경이라는 이제 교과 과목에서 나왔었는데 지금 중학교 때도 사실 맛을 봐요. 순환에 대한.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이재명 중학교 안 나왔다고. 안 나왔어. 그러니까 검정고시.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해서 선생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지만 이제 사고가 깨는데 그냥 뭐 독학으로 대충 공부를 했는지 경제에 대한 좀 무식함이 좀 드러난다. 국채 발행 이런 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박사님도 2천만 원의 빚이 있어요. 저도 2천만 원의 빚이 있고 응애 태어나는 애들도 2천만 원 빚이 있어요. 문재인 때문에. 현재 국민들이 전부 다 2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아마 이런 것을 85%의 주도 대화가 아니라 설명으로 조금 채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 뭐 대통령실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 너무 조금 우습지 않아요? 서로 간에 동상이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주당은 이제 개딸들에게 보이는 이미지,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많은 이야기와 이제 제대로 된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리고 제일 포인트가 그거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이야기할까?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우회적으로 애둘러 근데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눈도 이렇게 못 마주치고 옆으로 가족 보면서 뭐 이러면서 얘기했죠. 가족 사건. 가족 사건. 근데 이제 가족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좀 지금 김혜경 법화 문제 있는 것도 그냥 가족 사건 얘기하면 본인도 그렇게 깔끔하진 않다. 왜냐하면 마누라뿐만 아니라 이 동호도 문제가 있거든요. 동호가 성매매 이제 후기까지 올리고 불법 그러니까. 도박을 했다는 내용까지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이 가보면 고려대 입학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 그다음에 군대의 황제 휴가. 근데 뭐 가까운 병원도 아니고 뭐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 병원의 특실에서 이 가족의 말이 딱 나오는 순간 형수 욕설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잃는 카드가 더 많은데 걔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개딸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와서 뒤통수로 복장 터진다라고 얘기하지만 합의문 한 줄이 없다. 당연히 없죠. 처음에는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간보기 서로 간에 이제 물꼬 트는 상황인데 이것을 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정례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100% 사법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문제가 있다. 뭐 이거에 대한 해석들을 조금 하는데 만남 자체의 의미를 둬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85% 주도의 대화 이제 비공개는 설명이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렇지. 지가 15분 동안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답변해야 돼. 그리고 이재명이 뭐 이제 28장 읽어가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 정도는 답을 받고 가야지 저쪽에서 가오가 사는데 뭐 하나 가져간 게 없으니까 이제 독이 바짝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의아했던 게 회담에서 국무총리 언급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 이미 민주당 측에서요, 그 박지원은 누구를 추천했냐면 이명박 정부 시절에 특임 장관을 하셨던 이재호 전 특임 장관을 그러니까 추천을 했고, 박지원이하고 친하거든. 예, 그다음에 저기 민주당 측에서는 주호영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 보수 지지층에서 국민 공감을 얻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민주당 측에서 추천한 사람이면 오죽하면 추천했겠습니까? 믿고 거른다라는 게 사실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댓글들이 대충 이제 저쪽에서 좋다 콜 하는 순간 믿고 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협치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뭐 굳이 나를 세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해석하고요. 국민들의 지지 어려워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실에서 빠른 캐치가 필요한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좋게 표현하면 예스맨, 나쁘게 표현하면 간신. 그러니까 국민들 지지가 사실 굉장히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이 굉장히 필요한 조건인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친윤 체제로 강화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얘기하는 영수회담 사실은 차담이죠. 차만 마시고 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빠졌다는 거, 패싱됐다.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미 분열의 조짐은 이제 끝판으로 가고 있는데, 뭐 레임덕 정당이다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또 준비를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장윤성 정치 전문가는요, 뭐 이쪽은 조금 이제 약간 반윤의 기조를 띠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윤이네. 네네네. 이제 국정 운영의 기조 바꿀 의지가 없다는 게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입장에서도 그냥 봤을 때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조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보수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이름을 바꿔야 되겠는데, 정치 전문 기자. 난 듣보잡인데 무슨 정치 전문 기자냐? 좌파 전문 기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반윤 전문 기자 그렇겠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영수회담,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자꾸 썼다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좀 언론에서 좀 워딩을 바꿔줘야 되는데, 무슨 영수회담이야. 그냥 차면담. 차면담에서 패싱에 대한 국민의힘의 불만이 지금 증폭하고 있다. 집토끼 단속에 들어갈 듯.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철규를 원내대표로 친윤 행세를 시키는데, 이 부분도 다른 방법이 좀 필요하다. 우회적인 방법. 그다음에 15분 발언한 이재명, 윤은 불편해했을 것. 이건 생각은 하고 있어도 쓰는 기사가 없었는데 이분은 쓰셨다는 게 굉장히 반윤이다. 근데 표정은 웃고 계셨는데 거북스럽죠. 그리고 솔직히 재판 갈 때도 부적부적 꺼내서 읽는 거, 그게 사법부에 있는 분들이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잖아요. 조국이 2심 판결 받고 나와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했을 때도 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저런 사람이 뭐지? 법정 구속할 걸,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건데,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정말 그거. 아니 저 대통령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개딸들은. 그러니까. 야, 이 바보들아, 생각을 해봐. 그럼 대통령이 됐다 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든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러면 15분간 이러면 바이든이 표정이 어떻고 미국 사람 국민들이 어떻게 열받아서 보겠어. 저런 개 같은 새끼가 우리 대통령 앞에서 저따운 무례를 저지르냐고 상대를 안 해. 이놈들아, 뭔 대통령감이야. 이걸 읽고 앉았는데 15분을. 에휴. 그러니까. 그리고 양아치지 저게. 720일 만에 첫 만남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물론 마음이 급한 건 알겠어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꽉 찼으니까. 6월 7일 날 이화영의 1심 선고가 있으면 그 이후에는 그 윗선 이재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칼날이 들어가지. 바라고 있으니까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어찌 첫 만남에서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조금 예의, 기본적인 예의 범절을 갖추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예의가 없어. 그 예의가 있으면 형사한테 욕설 합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는 뭐 강경 투쟁보다는 투트랙으로 대화를 가져갈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준 것 같은데 이래 해도 저래 해도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 결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제 이재명이 원했던 차담 구속영장의 가능성을 좀 낮추기 위한 그 카드로 이제 개딸 힘과 뭐 총선의 승리에 대해서 좀 얹고 까불었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도 평생 직업이 범죄자들 빵에 넣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한 번만 딱 봐도 견적 쫙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아무리 뭐 대표인들 보고 있으면 범죄자인데 범죄자 입장에서 그동안에 회담을 거부했던 게 다 그 이유인데 그게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프렌드가 되겠습니까? 결코 내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계산법이 조금 이제 단편적인 시각으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미스 그리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성향이 있잖아요. 판단하고. 근데 좌파들이 좀 보면요, 그러니까 사고를 그렇게 깊게 확장적으로 하지는 못한다. 얇고 넓을 수는 있어도 뭔가 하나에 전문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이번에 승과 패를 굳이 나누라고 하면 저는 이재명, 그러니까 보수 입장에서 뭐 윤석열을 지지 이거를 떠나서 그냥 둘 다 얻어갈 것 없는 카드였다. 그러나 봤을 때 이재명이 조금 미천이 드러나지 않았을까? 본전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유 소장은 부산이잖아요. 네네네. 그 부산 하면은 그 영화 친구잖아요. 네. 예? 부산 사나이들의 얘기 아니야. 거기서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그 장면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유호성이하고 장동건이가 네가 가라 하와이 서로 그러다가 나오잖아요. 장동건이가 나와가지고 비 오는데 칼 수십 방 맞는다고. 그때 명대사가 나오잖아요. 많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이게 부산이잖아요. 부산.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도잖아요. 충청도는 그 표현 어떻게 할까요? 많이 묵었어요. 아닌가? 그건 부산이지. 그래요? 어설프게 부산. 충청도는 칼을 막 맞았어요. 한 방 찔러도 되는데 너무 많이 물. 이건 경우가 아니잖요. 그러니까 신사적이다. 경우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가 이렇게 15분 동안 그 차담한다면서 대화하자면서 네. 일방적으로 읽는 거 보고 속으로 이건 경우가 아니라뇨. 부산이었으면 많이 묵었다 아이가. 고마워라. 차라 마 종이 차라. 김영삼 대통령 같았으면 많이 묵었다 아이가 그렇게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경우가 아니잖여. 재명씨, 아이고, 김명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